이번 주에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 뭐지? 퇴근하는 시간을 알려준 건 아니지만, 나 이제 퇴근해라고 문자를, 카톡을 하나씩 음, 남겨주기 시작했어요. 오, 오, 적용이 빠르시다. 네, 근데 진짜. 근데 저는 약간 좀 짜증이 났어요, 그것도. 음? 왜냐면 반가운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계속 그 상태였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구나.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어, 이렇게 쉬운 거를? 아, 그렇게 하필이면 그 그렇게 많은 것 중에 불만 요소를 또 잡아내셨구나. 좀 그렇게 그렇긴 생각하면 해요. 진짜 아닌 근데, 것 같아요. 예, 그건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아니, 잠깐만요. 이거, 흰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흰님한테 하는 말, 괜찮아요. 흰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네. 제가 예전에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일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맞아요. 생각났어. 어, 네, 저래도 불만일 때가 아주 있어가지고. 적절한 멘트라고 불만까지는 여겨집니다. 아닌데, 이제 약간 한순간에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생각이 들었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알아요. 그거 그 마음. 외에는 그냥, 예, 그거 내 외에, 말은 안 듣고, 내 말은 안 듣고, 남의 음, 말하니까는 그제서야 뭐 이렇게, 들어주는, 근데, 척이라도 하네, 뭐 이런 거. 왜 같이 사는 사람 얘기는 중요하게 귀담아 듣지 않고 전혀 생판 모르는 남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귀담아.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러나? 이 인간들이 말이야. 성일님, 어떤 아이디어 있습니까? 왜 그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뭐 평소랑 똑같이 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느꼈더라면은. 또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처음 뵙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말씀들을 해주니까, 평소에 저도 연락은 안 했었던 거는 아닌데,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안 좋은 피드백이 오거나 또 아니면 제가 했었어야 되는데 놓치고 못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또 그럼 또 안 좋은 피드백이 오거나, 이렇게 연락을 했을 때 좋은 피드백이 온 것보다는 제가 모르고 놓쳤거나 아니면 늦게 했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제 뭐 잘 보이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평가에 이제 뭐 민감한 부분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인 그런 성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나도 다른 그러다 사람인데. 네. 네, 근데 이제 뭐 평소에 그런 거에 이제 안 하면은 연락 안 하면은 뭐라고 하는 것도 알고는 있기는 한데 이제 크게 막 싸우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게 있다가 또 이제 또 다시 연락을 안 한다라는 이제 속마음을 얘기를 해주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평소에 막 연락을 막 미주알 고주알 보내는 건 아니었었고요. 지난주에는 갑자기 이제 오늘 저녁 먹고 갈게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서 퇴근해 뭐 요 정도였었습니다. 뭐 제 대단히 막 잘하고 맞아요.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아직 더 뭐 이렇게 발전해야 되죠. 네. 사실은 이제 그거는 바람직하고 좋은 변화잖아요. 음. 네. 근데 그런 바람직하고 좋은 변화를 왜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보이고 공교롭게도 지난번에 얘기를 하고 남들한테 얘기를 듣고서 보이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열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근데 첫 이제 주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또 공부만 또안 할 수도 있고 또 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성일님은 사실은 자극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내 행동에 그런 영향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네네. 내가 아내 말을 평상시에 이렇게 안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을 인정한다 하는 얘기인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네. 이제 거기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왜 가장 가까운 사람 얘기는 안 듣고 남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게 되느냐. 이 심리가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보편적이다 그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음. 성일리만 그런 게 아니다. 되게 부부싸움들의 원인들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우리 심리를 잘 이해 너무 못해서 그렇거든요. 이 심리를 이해하면 이게 싸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 기분 나쁠 일도 아니고. 어떤 심리일까요? 왜 남자들 흔히 하는 농담에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여자가 이쁘고 매력적이냐. 아, 뭐죠? 새로운 여자. 네, 처음 본 여자. 처음 보는, 아, 처음 맞아. 본 여자. 처음 본 여자. 맞아. 처음 본 여자. 근데 여기에는 낯선 사실은 여자. 덜하지 우리 보편적인 않겠습니다. 심리 현상이 네?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기 진화를 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화를 해왔냐 하면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생존에 중요한 어떤 그 방식이 이제 특화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민감하게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청각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자극, 낯선 거 이런 것에 신경이 탁 쓰이게끔 거기에 정신 활동이 탁 집중되게끔 그렇게 동기화가 됐어요. 그게 그 유전자 속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심리를 갖게 된 거거든요. 새로운 거, 낯선 거 이런 것에 신경이 탁 가고 집중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는 사람 말을 잘 듣게 된다. 이거 놀랍죠? 늘 나한테 익숙한 것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뭔가 낯선 거, 새로운 자극에 팍 쏠리게 된다. 의외로 그래서 별게 이제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따라해야 이해하면 돼. 네, 이런 심리를 이해하면 나에게 왜 그 얘기가 크게 들렸고 자극이 되었는가 했을 때 이게 낯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새로워. 음. 그러니까 이 심리를 이제 이해하고 보면은 그렇지. 근데 오히려 그런 걸 듣고도 똑같다 이러면 이건 이제 심각한 거죠. 무반응이 된 거죠. 타성에 젖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흰님 입장에서는 성일님의 이런 변화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이 보편적인 심리를 이해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그래도 이 인간이 그 감각이 죽지는 않았네. 그렇다면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내 이야기가 나의 반응이나 내가 하는 소리들이 이 성일님한테 자극이 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줄이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들리게끔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전달하는 거를 연구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가 먹히게끔 하려는 뻔한 방식으로 안 된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이 나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흰님 어떠세요? 다른 방식을 찾아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수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왜 대신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대답해. 평소에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새로운 방식, 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 와이프한테 짜증내고 뭐 이러는 거는 이게 뭐 처음 그 생기는 문제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계속 살고 오래 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랬었던 거고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다른 마음보다는 제 속마음에서 먼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아, 쟤 또 저런다 이제 이러면서 짜증이 확 나면서 이제 그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건 그래서 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머리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바로 이제 또 나가면은 또 쟤 또 저러는 쟤도 또 저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네. 성일님도 이제 성일님 입장에서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쟤 또 저거 그런다, 쟤 또 그런다라는 이때 딱 정신을 차려야 돼요. 쟤 또 그러니까 그런다 하면 또 그러는 자기를 봐야 된다고. 네. 그렇죠. 이 알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이제 공히 이렇게 살펴보셔야 될 것이 뻔해지는 거 있잖아요. 뻔해지는 거. 뻔해.
아, 또 저런다. 뻔해. 이거. 저희가 되게 큰 문제로 막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되게 사소한, 정말 사소한 것들이에요. 왜냐면 나중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라고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진짜 사소한 거, 거의 말꼬투리 잡는 나 이만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나는 두 배만큼 기분 나쁘게 할 거야. 너 두 배? 난 세 배. 너 세 배? 난 네 배. 이런 식인, 이런 기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동창답네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동창다워요. 그 모습이.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막 지기 싫은? 그리고 저 가끔씩 보면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한없이 너그러운데, 나만 이기려고 한다. 나를 꼭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보여요, 진짜. 그래서, 쟤는 다른 사람한테는 되게 너그러운데, 어, 나를 누르려고 하는구나. 나만 꼭 이겨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지기 싫더라고요, 또. 그렇죠. 그 순간 지면 뭐예요? 넘어가면 사실 싸우면 안 되는 건데. 아니요. 싸우는 게 좋아요. 싸우는 게. 그게 서로 사실 존중이 오늘 되고. 마트 갔다 오면서도 사실 되게 별거 아닌, 지금도 기억이 사실 잘 안 나거든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닌 거에 또 이 사람의 눈이 딱 돌아가는 게 보이긴 했는데 저도 그 순간 참지 않고 또 막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원래 애들은 싸우면서 크거든요. 창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 이제 그쪽 창문을 내리고 있던 아저씨랑 제가 눈이 마주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아저씨랑 눈이 마주치면서 제가 잠깐 딱 멈추긴 했었는데, 아, 뭐 때문에 이런 건가? 별것도 아닌 걸로 또 이러는구나. 근데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음, 어떻게 더 크지도 않고 어떻게 되나? 지금 현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음, 사소한 일로 싸운다. 사소한 일로 싸운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진짜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불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닌 거예요. 사소한 걸로 싸운다고. 다만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대책을 좀 달리 가지면 돼요. 마음가짐. 마음가짐. 제가 이제 얘기하는 중 예전 말씀하시는 분들이 같았으면, 예, 말씀하세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막 싸우게 되면, 별거 아닌 걸로 싸우게 되면 서로 그냥 입 닫고 몇 개월 동안 얘기를 안 했거든요. 와, 몇 개월 동안 사소한 거 갖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네, 어휴. 그런 게 되게 잦았어요.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 음, 그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요즘 요즘은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 이런 것 때문에 기분 나빴는데 얘기하고 이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니까 너 나한테 사과해.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면 이제 되게 그냥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로 풀리진 않지만 그냥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되는 음, 음,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오늘도 왜 안 풀리죠? 싸웠답니다. 사과하라 그래도 사과까지 하는데 왜 안 그럼 풀리죠? 미안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진짜 미안한 일이 있을 때는 성의 없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구나. 네, 미안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진짜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짜 굳이 막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때는 되게 잘 먼저 얘기하거든요. 미안하다고. 근데 진짜 사과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두 분 부부예요? 동창이에요? 아,
끝나죠. 부부임을 망각하고 동창으로 사는 거 아닌가? 원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고 러브스토리 영화에서도 나오던데. 그럼 대신 뭐라고 하죠?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죠? 아, 제가 그거밖에 모르겠네요. 여기서 이제 실화를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실화인데, 외국의 사례인데, 부부가 한 10여 년간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제 둘 다 이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뜨겁게 사랑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혼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최후의 단판을 지은 거예요. 우리 확실하게 결판을 내자. 근데 그냥 마무리하기엔 지난 10년간이 너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그게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로 하고 그리고 이제 갈라서자. 그러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서로에게 불만이 있는 거 그거를 보고 얘기하면 또 흥분하고 이러니까 서로 적자죠. 적자. 그래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아내는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떠올랐던 걸 있는 대로 막 썼어요. 한 A4 용지로 한 두세 장 정도는가 이렇게 빽빽히 채우면서 썼어요. 남편도 거침없이 막 쉬지 않고 쓰는 거예요. 거의 이제 둘이 이제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눠봤죠. 근데 이제 아내가 썼던 게 뭐냐 하면은 뭐 그동안 이제 사소하게 또 뭐 심각하게 했던 이런 걸 다 쓴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내가 이제 남편이 쓴 걸 딱 봤는데 남편이 쓴 거는 같은 문장을 계속 되풀이해서 쓴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것만.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해피엔딩이겠죠. 그다음부터 두 부부가 싸우는 일이 없었대요. 아니에요, 지금. 영화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실화예요, 실화. 실제 사례. 이제 그렇게 서로의 불만을 적어보라 하고 조언을 줬던 사람은 상담자가 그런 조언을 줬던 거고, 그 석결을 한 거예요, 둘이.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극적인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제 남편은 자기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생시키고 했던 것들이 진심으로 미안했던 거죠. 근데 미안하다고 I'm sorry가 아니라 I love you, I love you. 그 I love you라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미안함 밑에 무엇이 있는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끝까지 간 데까지 다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자기가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발견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을 그냥 그동안 전혀 하지 못했던 말을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그게 남편이 자기를 내려놓는 방식이었던 거고요. 그 마음이 통했던 거예요. 아내도 자기 진심을 다해가지고 그동안 말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썼던 거. 진심과 진심이 그렇게 만났는데 정반대로 만났지만 통한 거예요. 이게 신님하고 성일님하고 관계에서 무엇에 해당될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얘기가. 그리고 루마님이 얘기했던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말 사랑하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한다. 이 얘기하고는 또 어떤 관계? 근데 이 사람은 지금도 여자가 잘못했네. 여자는 막 이렇게 쓰는데 남자는 I love you라고 썼다고 하는 거 봐서는 여자가 다 잘못했네라고.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면 너무, 그러니까 그건 초딩 가르기? 수준의 이해인데? 초딩 수준의 문해력인데 그거? 잘잘못 가르기 이런 걸 되게 많이 해요. 이건 누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거를 너무 막, 그래서 잘잘못 가리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성일님이 또 그 정도 이런 얘기를 수준에서 해야 돼? 사춘기 소년 수준에서 성장이 멈췄구나. 잘잘못 가리기를 아직도 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네. 한두 개도 아니고.
그냥 농담을 하면 이걸 진담으로 뭐 아니, 대고 달려드니. 자기는 원래 성일님이 실제로 그렇지 않겠죠. 그럼요. 자, 연관성 한번 찾아보세요. 자신한테 적용해 보세요.